경기도 남양주시의 새로 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때 아닌 택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지상에 차량 운행을 막았는데 그런데 지하로도 택배 차량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자 택배 기사들이 짐을 아파트 입구에 풀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리사무소가 붙인 안내문도 갑질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도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집에도 택배가 올 정도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택배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그 산업 이용하시죠. 규모가 크죠?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생필품부터 뭐 생수, 먹을 것, 옷,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을 택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5조 원대로 지금 택배 업계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택배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 남양주시의 이 아파트 단지 앞에는 짐 풍경이 벌어지고 네. 있는데요.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지상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주차된 택배 차량들이 주차 공간 쪽에 상자들을 내려놓고 있는데요. 주차장이 순식간에 택배 상자들로 가득 찹니다. 이후 배송기사가 문자를 보내고요. 문자를 받은 주민들이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를 찾아갑니다. 택배를 이용하는 이유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집까지 가져다 주는. 그래서 택배잖아요. 집택자 써서.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집 앞까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아파트 단지 어떤 장소로 가서 찾아와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택배의 편리함 때문에 택배를 배송을 요청을 하는 것인데 지상 주차장에서 또다시 찾으러 나가야 되고 또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당연히 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건은 결국은 한 아파트 주민과 택배 업체 간의 갈등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여기가 차 없는 그 아파트거든요.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지상으로는 택배 차량이 들어왔을 때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정된 지상 주차장 말고는 다른 데는 진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아파트 측에서 요구를 했고, 근데 택배 업체 측에서는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없고 택배 그 배달이 쉽지 않다. 그래서 지정된 곳에 돌 테니 가져가라. 이렇게 지금 네.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화면 보니까 어떤 주민은 이렇게 수레까지 갖고 와서 이제 그럼요. 물 같은 거는 굉장히 무거우니까. 그렇죠. 네, 들고 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택배 기사분이 오시면 주민분에게 자, 저희가 왔으니까 와서 좀 몇 동 몇 호 누구시죠?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사무소 쪽에 민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공고문을 붙였는데 이 공고문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볼까요? 네. 택배 차량 통제 협조 안내. 우리 아파트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하여 뭐 이런 문구는 뭐 많이들 쓰는 문구니까요. 그런데 네. 그 밑에 있는 문구를 보면 택배사가 현재 정문으로 찾으러 오든지 놓고 간다고 전화 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정문과 동문 주차장 파킹 후 카트로 배달 가능한데 그걸 제가 왜 찾으러 가야 하죠? 그건 기사님 업무 아닌가요? 또는 택배 기사님들 편의를 위해 지정된 주차장이 있고 카트로 배송하면 되는데 걸어서 배송하기 싫다고 반송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반송 사유가 되나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했는데 이게 또 네티즌 사이에서는 갑질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왜냐하면 택시기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뭐 택배기사요? 네. 예, 하나에 배달하는데 뭐 700원, 800원 정도 받는데 하루에 네. 150개, 250개를 배달해야 되고 뭐 밥 먹을 시간을 아끼면서 배달을 해도 다 하지 못하는 네. 일정이라고 하는데 카트에 실어서 일일이 배달을 하라고 하는 것이 쉽지 택배 않죠. 기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하고 있다. 소위 네. 이제 갑질 논란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 관리사무소 측에서 이제 공고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공고문이 알려지면서 더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 택배 기사님들은 시간이 돈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또 이런 공고문이 붙고 또 주민들이 지상으로 택배 차량을 못 들어가게 한데도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아파트 택배 배란의 배경이 됐던 당시 CCTV 화면인데요. 아이들과 단지를 걸어가던 어머니가 이 후진하던 택배 차량에 이렇게 정말 큰 사고가 치일 뻔한 났다네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돌 직전에 이렇게 어머니가 아이들을 감싸 안아서 간신히 피할 수 있었는데 아이들은 조금 다쳤다고 해요. 바닥에 넘어진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가 나니까
주민들이 부랴부랴 또 요즘 이렇게 지상을 통제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이제 아파트에서 수시로 뛰어노는데 거기에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그런 네. 안전의 우려 때문에 이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아파트들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지상위 통제가 된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그 동가 호수에 개별적으로 배달을 하면 되는데 보통 많이 하죠. 보통 그렇게 네. 하죠. 이 아파트의 문제는 뭐냐면 이 층고, 지하 주차장의 층고가 2.3m 정도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아. 지금 택배회사들이 주로 쓰고 있는 차량들의 높이가 2.3m를 초과하는 2.3에서 3m 사이의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층고가 낮아서 택배회사들은 하로는 들어갈 수 없고 그럼 지상으로 배달을 해야 되는데 지상은 또 통제가 되다 보니까 이 배달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행 주차장법과 그에 따른 시행 규칙을 보면 이 건축법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의 층고는 2.3m만 초과되면 됩니다. 2.3m 그럼- 이상만 되면 법 규정 위반은 아닌데. 건너사는 우리 법대로 지었다.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비용 만약에 2.3m를 할 걸 2.5m, 2.7m를 짓게 되면 시공사 입장에선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겠죠. 공사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것이고요. 네. 아주 최소 기준이 2.3m만 맞췄던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현행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요즘에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택배회사 차량뿐만 아니라 학원 차량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 주차장이 층고가 낮다 보니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들으신 것처럼 그래서 지하로도 못 들어가고 지상으로도 못 들어가는 택배 차량들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이렇게 택배를 풀고 그러면서 이제 택배 대란이 난 건데요. 그러면 다산 신도시 입주자 한 분과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민분께서 성함을 밝히시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성함 밝히시지 않고 인터뷰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택배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일부 단지는 아직도 지상 주차장에서 찾아가고 있고요. 네. 일부 단지는 정상적으로 집 앞에서 배송해주는 단지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대형 화물은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건 찾으러 가셔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찾으러 가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인 입주민들이 대형 화물을 가지러 오기 수 있는 차가 보통 없고요. 그렇죠. 승용차에 네. 들어가지 않는 화물들이 많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 아들 자전거를 사는데 지금 2주째 못 받고 있어서 아이 보기 좀 면목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택배기사와 주민 간의 갈등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없었나요? 예, 바닥에 택배 물건 깔아두고 이제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러 문자를 받고 일부 입주민들과 이제 기사님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택배 기사님들은 회사로부터 지침을 받았던 거지 죄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기사님들의 수고하고 노고를 입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다리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또 괜히 불거지다 보니까 또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또 주민분들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택배기사님들 입장에서 많이들 생각하신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잠깐 전에 설명드렸는데 입주자들 위해서, 주민분들 위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문구가 어떻게 보면 화근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구는 해당 단지 공문의 관용어처럼 쓰이는 문구지 특별히 택배 문구에만 사용된 문구는 아닙니다. KBS도 로고에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하는 거랑 마찬가지의 네, 어떤 네. 관용의 문구였고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 후에 이제 상호 간의 오해를 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은 변경한 상태고요. 그리고 참고로 다산의 모든 단지는 아직 정식 정대표가 아직 없습니다. 때문에 관리사무소의 문구를 입주민들이 사전에 알 수도 없었고 관리사무소도 특별한 의미 없이 이제 관용적으로 그 문구를 사용한 것뿐인데 입주민들이 이제 사실 갑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했다라는 오해를 좀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는 하지 않았으면 참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입주민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사실 지금 입주자들하고 택배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오고 방법도 나오고 있는데 특정한 방법인의 문구가 조금 이게 캡처가 돼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니 오해가 쌓이고 이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택배를 아직도 큰 택배는 못 받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갈까요? 진짜 불편하고요.
네. 관심도 많고요. 뭐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되기만을 사실 기다리고 있고요. 네. 저는 사실 뭐 다산 입주민 대표를 전체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입주민 한 명의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문제는 입주민들하고 택배기사님이 싸울 일이 아니고 언론도 사실 그렇게 보도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낡고 오래된 주차장법과 그 법 규정대로 집을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의 사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그 사태를 방관한 건설사가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분양 이후에 사실 각 입주자 대표들이 건설사와 수차례 협의해서 주차장 지하 충고를 높여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건설사들은 그냥 79년도에 만들어진 법을 규정으로 이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사태가 발생했던 것 같고요. 사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다산 신도시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입주하는 단지에서 동일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가정한다면 차라리 이참에 그냥 정부하고 지자체나 국회의원들 분께서 이런 서민들을 위한 법안을 좀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입주자들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요. 네. 또 다른 피해자가 네. 택배 기사들입니다. 그러면 택배 기사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단지가 크다 보니까 가까운 데는 어느 정도 배송하겠지만 저 안쪽 먼 곳까지는 배달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보통 뭐 생수 같은 것도 사람들이 들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택배로 많이 배달을 시키는데 그 한 사람이 두 팩 들기도 참 어려운데 그 여러 가지를 여러 집을 다 들고 가야 되잖아요. 일일이 술래로 끌 수도 없고. 하게 되면은 배송 시간이 배도 아니고 뭐 수배까지 배송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체력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워낙 장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는 도저히 뭐 견딜 수 없는 업무 노동 강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택시 기사님들 말씀이고요. 택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 제시가 된 게 그러면 그 택배 차량을 저상 차량으로 좀 높이가 낮은 것으로 네. 개조하는 건 어떻겠느냐. 지금도 일부 있다면서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택시 기사분들이 개인 사업자고 본인의 비용 이런 차량 개조 비용을 대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또 비용 부담을 기사분들한테 전가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고 비용 부담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특히 차량이 적어지면 실을 수 있는 물건도 작아지고 그리고 그렇겠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이 적으면은 수그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노동 강도도 훨씬 높아지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네. 저상 차량만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저도 그렇겠네요. 취재해봤는데 저 번호판도 다 한 달에 뭐 15만 원, 20만 원씩 주고 사서 하시는 거거든요. 택배 기사분들이. 자, 문제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거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요번에 이 지역의 특정 일부 아파트만 문제된 게 아니라 전국의 여러 군데서 이런 택배 대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한 택배 업체에서는 이 동네 이 아파트는 택배 불가 지역이라고 해서 그 입주민들은 오히려 택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이중으로 겪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세종시도 그렇고요. 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도 택배 불가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마찰이 빚고 있고 지난해에도 그래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근본적인 해결책이 지금 나오지 않고 주민과 택배 업체와 간에 일일이 이렇게 지금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개선책으로 나온 것 중에 실버 택배제,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들이 어디까지 가고 또 네. 단지 내에서 그거를 옮겨주는 어떤 어르신들의 어떤 노동력을 추가로 제공하는 안도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비용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버 택배라는 게 그러니까 아파트 주차장 저렇게 갖다 놓으면 거기서 그 각 단지 안에 집집마다.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어르신들에게 이제 조금의 수고비를 드리고 어르신들이 또 배달해 주시면 또 좀 안심도 되고요. 어르신들은 또 몇 동 몇 호가 어딘지 아니까 뭐 그렇게 하는 단지가 있긴 하더군요. 앞서 입주민께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법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어렵죠. 왜냐하면 현행법을 지켰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현행법이 문제인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법이 수십 년 동안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차량 높이들도 많이 높아졌고요. 특히 지상 없는 그 아파트도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개정이 빨리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럼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뭐 무인 택배함도 지금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고
있고 이걸 지자체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좀 택배 문제를 좀 줄여보겠다라는 아이디어도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아까 차량에서 안전사고의 우려는 택배 차량들의 후방 센서 감지기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차량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데 이런 것들도 좀 의무화하자.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조금 낮추자. 그리고 시공 단계부터 이 택배 차량이라든가 이런 학원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나 이런 것들을 만들자. 이런 대안들도 나오긴 하는데 네. 모든 것은 사실은 국가, 지자체, 이 국토교통부에서 규정을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그건 앞으로 질 아파트는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층고를 높이거나 개선책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도 일방적으로 주민들한테 전가할 것이냐, 택배업체가 일부 부담을 할 것이냐, 뭐 지자체에서 좀 부담을 해줄 것이냐, 사회적인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양주의 한 신도시 대규모 아파트에서 일어난 택배 사고, 택배 파문 살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